빨간맛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또 오후 들어서도 견조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3,30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0.13% 오르면서 오늘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3,500 혹은 4,000일까요? 지수와 함께 같이 오를 섹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쪽에서는 성장주,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기 민감주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잠시 후에 오실 박혜석 위원과 함께 주도할 섹터 한번 흐름 찾아보고요. 차트 공부하는 시간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핫한 섹터들의 움직임부터 돌아보시죠. 핫식스 코너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판을 뒤흔든 마감 전 핫식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마감 30분 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6가지 섹터로 분류해봤는데요. 하나씩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인프라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370조 원에 달하는 초당적 인프라 투자가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먼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포스코엠텍.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고 1%대 상승세 유지해가고 있고요. 현재 79,000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 기대감, 두산 밥캣에도 이어졌는데요. 북미 주택 경기 호조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오늘 장에서 2%대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진성 TEC 역시나 하반기 국내외 건설업황 개선에 따라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2.4%의 강세에 12,800원 선 구간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장에서 다소 소외가 됐던 손해보험사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이들 업종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DB손해보험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기관과 연기금이 4거래 연속 매수 행진 이어가 주면서 오늘 긴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7%대 상승세 현재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자, 메리츠보험 연기금이 무려 9거래 연속 매수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매수 사인 보내고 있습니다. 6%에 가까운 상승세에 2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 현대해상을 두고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현대해상 역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25,000원 선 구간에서 현재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세계와 이마트 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확정지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내줄 수 있냐에 따라서 달렸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신세계, 숙련된 IT 인력들을 단번에 확보하게 되는 게 이번 인수의 최대 성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여기에 2027년에는 이 수서 쪽에 초대형 백화점을 건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강하게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28만 원 선 현재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마트도 오늘 5%대 상승세 이어가는 중인데요. 다만 이마트를 두고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홍콩계 증권사에서는 이베이코리아와의 시너지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면서 여전히 매도 의견을 유지하는 관점도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체인앵커의 섹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해운주가 또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힘을 받고 있고요. 또 운임 상승은 계속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페노션 오늘 장중에 18%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는 10%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HMM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 7%대 급등 보였고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유입됐습니다. 장중 8%대 강세 보였고요. 다만 현재 윗골이 좀 길게 달면서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수혜볼 수 있는 정책주들의 좀 눈길이 가는 요즘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건설주가 있겠죠. 건설 대장주 현대건설은 오늘도 우호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가 7만 원 강하게 외쳤습니다. 현재 구간 3%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GS건설입니다. 수주 가뭄 속에서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호주에서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고요. 2%대 상승으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물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쌍끌이 순매수 나서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4%대 상승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W게임즈입니다. 오늘 악재 속에 휘청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앞으로 나스닥에 상장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져갔지만 이 나스닥 상장이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1%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6%가 넘는 급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전화 CX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업시켜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한 주간 공개가 됐던 종목들 그 안에서 또 진단을 하나씩 점검을 해볼 건데요. 저희 코너의 양대 산맥이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엽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연 한 주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번 주 현재 주간 평균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황혜수 차장 5.44%를 기록한 반면에 한민혁 부부장이 5.96%로 앞서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 속에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현재 승률 3대2로 기록되고 있고요. 황혜수 차장이 선두권을 유지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황혜수 차장의 종목별 수익률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6월 21일 월요일에 제시해 주셨던 현대위아가 16.4%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KPS가 1.86%, LG디스플레이가 1.47%, 1%대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시해 주셨던 하이브가 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수익률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를 넘겼고요. SM과 코오롱 인더가 효자 종목이네요. 각각 9%, 8%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TV도 4% 상승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주신 전문가들의 리뷰 들어봐야겠죠? 먼저 황혜수 차장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아쉽게도 정말 0.몇%로 우리가 좀 뒤지게 됐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AS를 받아볼까요? 우선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견조한 편이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수급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공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실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하반기까지 그 동사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소형 OLED 모두 패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익 성장이 하반기로 해서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보유관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현대위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위아는 업체의 그 매출 구조가 부품 사업부가 90%, 기계 사업부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고부가 부품들의 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10년 만에 설비 투자를 결정하면서 기계사업부 역시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의 레벨업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내연기관 부품주로
분류가 되면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친환경 차량 그리고 미래차의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가치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와 현대 위아 AS를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보유해 가면서 앞으로의 추세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민혁 부부장 전화 연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4개 종목들 두둑한 수익을 안겨줬는데요. 이 4개 안에서 어떤 종목들로 AS 가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코롱인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라미드 증설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2023년도 3분기까지 총 2,369억 원 투자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5G 광케이블이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아라미드 수요가 좀 증가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한 7,500톤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지만 향후를 좀 대비해서 15,000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렇기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9%까지 급등세가 좀 나오는 그런 주가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오롱인도 산업 자재 부분이나 패션 부분 같은 게 성수기 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이나 필름 등 전 서부에 대한 호실적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제어 장치 수출도 올해 좀 가시화된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 미래로 봤을 때 2023년도에 수소 소재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 좀 돌파하면서 단기 좀 급등이 나와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다소 좀 줄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매도하신 분들은 72,000원대 가격 전후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전반적인 타이어 코드나 그 아라미드 관련한 가격 상승,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오늘 뭐 장중에 좀 상승세 보였는데요. 일단 아프리카 TV의 광고 상품은 크게 이제 플랫폼 디스플레이 광고나 이제 브랜드 콘텐츠형 광고 그런 상품으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 광고 판매 플랫폼 출시로 인해서 플랫폼 광고가 좀 매출이 좀 증가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광고 플랫폼 대비 시청자당 광고 매출이 한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이 증가는 추세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그 콘텐츠에 대한 소비 지출이 좀 증가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25억 정도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2019년도, 20년도 가면서 200억이 넘는 콘텐츠에 대한 소비 증가가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TV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의 별풍성 등 그 후원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제 기부 경제 선물 매출액도 올해 2천억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뭐 말씀드린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현재 뭐 2%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13만 원대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롱인더 72,000원에서 재매수 가능 사인 주셨고요. 아프리카 TV도 13만 원까지 목표가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